HLB가 1.03% 상승하며 추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HLB는 출향파가 설정한 저항 구간에서 정확하게 윗꼬리를 남기며 저항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출향파가 설정한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조정 없이 바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출향파가 설정한 지지와 저항 구간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 방송을 토대로 반추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HLB는 올해 두 번째이자 HLB 역사상 13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터지며 16.57% 상승하는 등 역대급 거래량으로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출향파는 추세와 거래량과 파동을 의미하는데 출향파한테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고민 없이 거래량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출향파 차트 분석을 시청하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 아니라면 출향파가 설정한 저항 구간을 한 번에 넘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저항 구간을 한 번에 넘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익절했다가 조정 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면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말도 자주 드렸습니다. 출향파도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부분을 매도했다고 해서 전체 보유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식의 묘미와 스킬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조정 시 멘탈을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변곡점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용한 매매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거래량이 터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한 번에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저항 구간에서 부분 익절을 고려했다면 주가가 저항 구간에 근접할 때 대략적인 당일 거래량을 유추할 수 있어야 저항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익절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출향파가 설정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의 HLB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물론이고 올해도 출향파가 설정한 저항과 지지 구간은 상당히 정교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9월 이후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이전부터 가장 강한 지지력이 있다고 강조드렸던 27,800원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향파는 27,800원의 지지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HLB 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으며 해당 발언을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참고로 출향파 HLB 방송은 단 한 편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모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었으며 반등하다가 재차 하락했을 때도 역시나 27,800원은 HLB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는 것을 반복하며 매수를 권장하였습니다. 또다시 해당 구간에서 반등을 하자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단기 목표가를 33,240원으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나 33,240원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29,700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을 예상하며 장전 코멘트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출향파는 HLB를 업로드하지 못할 때는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HLB를 코멘트하고 있는데 당일 장전 코멘트를 보면 29,700원은 만만치 않은 지지력이 있을 것이며 해당 위치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주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29,700원에서는 재차 반등이 나와주었으며 이 당시 제시했던 단기 저항 구간은 또다시 33,240원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결국 33,240원에서는 정확하게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12월 4일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는 33,240원의 저항력이 무뎌졌기 때문에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내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을 돌파할 때는 아주 강한 저항 구간을 뚫어냈기 때문에 관성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관성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표현은 방송과 장전 코멘트를 합해서 10번 정도 사용할 만큼 강조드렸던 표현입니다. 관성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가가 가던 방향대로 추세를 이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이에 더해서 36,350원이라는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는 앞서 언급했듯이 HLB 역사상 13번째에 해당되는 막강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으며 관성적인 추세가 힘을 더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급 이상의 투자자라면 어렵지 않게 장 초반의 당일의 거래량을 추산할 수 있겠지만 댓글을 통해 당일 거래량을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분이 계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2월 14일에 36,350원을 돌파한 시점은 9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9시 19분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이미 40만 주를 훌쩍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전일 거래량이 69만 주이고 62평 거래량이 76만 주였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이전인 장 초반 19분 만에 이미 62평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상회한 것입니다. 하루 거래 시간이 6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일일 거래량으로 환산해보면 장 초반 19분 만에 당일 거래량이 800만 주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2월 14일에 300만 주 수준으로 거래량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300만 주의 거래량으로 저항 구간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12월 14일 이전 HLB의 62평 거래량은 7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300만 주만 나와도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저항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적정한가를 정하려면 저항 구간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항은 강한 일봉으로 생기기도 하며 갭으로 생기기도 하며 파동으로 생기기도 하며 추세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출향파 방송을 자주 시청하시면 해당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어떤 저항도 역대급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그다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2월 14일에는 다행히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당일 거래량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6일 일봉을 보면 당시 나온 거래량은 369만 주였고 직전일 62평은 77만 9천 주였습니다. 62평의 4.7배의 거래량이 나오며 적지 않은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차트는 출향파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33,240원 구간에서 반락을 했습니다. 33,240원은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5월 17일 일봉의 시가에서 나온 저항입니다. 5월 17일에는 거래량이 850만 주나 터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69만 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항 구간이 무조건 거래량에 순응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는 거래량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HLB 차트가 출향파가 설정한 저항과 지지라인에서 대부분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출향파 방송을 자주 시청하시면 적지 않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량은 특히 고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향파가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할 수 있었던 것도 거래량과 추세를 파악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방송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가급적 시청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금일 코스닥 지수는 크게 상승했지만 하락한 종목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운수창고와 기계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순환매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운수창고 중에서 HMM은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이었는데 금일 14%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며 섹터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일 급락했었던 셀트리온의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1.37% 상승으로 보합권에서 마감한 지수보다 선방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종이목재와 금융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이목재는 섹터 내 구성 종목이 많지 않은 관계로 크게 의미가 없으며 금융섹터에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0.94% 하락하며 금일장에서는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소소하게 순매수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1.51% 상승하였습니다. HLB 주가와 지수 섹터를 비교해보면 HLB 주가가 코스닥 지수나 제약 섹터보다 더욱더 이격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B 주가가 연초 대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넘어설 때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그동안 수차례 강조드렸는데 HLB 주가가 코스닥 지수를 넘어서며 추세 강도를 높여가면서 출향파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금일 HLB 수급은 개인이 27만 주를 순매도하고 외국인이 전량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개인은 7일 연속 순매도하며 무려 337만 주를 쏟아내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대부분 해당 물량을 받아간 모습입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개인은 399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43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외국인은 347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수급은 개인은 464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136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외국인은 327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수급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감소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매도 비중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시장 조성자 물량 체크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차잔고는 6,987억 원으로 전일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대차잔고 증가에 대해서는 직전 방송에서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681만 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12월 14일 주가가 급등했을 때 쇼커버링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적지 않은 쇼커버링이 있었다는 것이 이 거래 이후의 공매도 잔고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저 아래 251만 주까지 머지않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량파는 앞으로 HLB 방송을 비정기적으로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량파의 VIP 멤버십 추천 종목은 지수보다 높은 투자 성과로 여전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변곡점마다 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고 싶다면 출량파 VIP 멤버십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HLB를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었던 출량파의 고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면 출량파 VIP 멤버십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출량파는 유사투자자문사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회원들에게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